서울 아파트 60억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서울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너무 비싼 것 같다 진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서울 아파트를 알아보기 전에 전국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아파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아파트가 뭔가? 그 기준을 정해야지 뭔가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가장 쉽게 아파트는 네이버에서 아파트로 등록돼서 거래되는 게 아파트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을 한번 보면 어떨까? 주상복합까지도 아파트라고 치자. 도생, 청년임대,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게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랑 근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이제 아파트의 통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전국에 아파트가 제일 많은 시도는 어디일까요? 전국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은 곳은 광역시 시도 기준으로 보면은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경기도가 329만 호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175만 호가 있습니다. 자, 부산은 89만 호 정도 됩니다. 인천은 78만 호, 경상남도가 대구보다 아파트가 많다. 인천이 78만 7천 호인데 경상남도가 78만 7천 호다. 경상남도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이 대구다. 65만 7천 호. 그 다음이 경북, 충남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의 시가총액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채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채수랑 아파트 가격이랑 곱하는 거야. 곱해보면은 시가총액은 어디가 제일 클까 여러분? 시가총액.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시가총액이 전국의 35.59%, 경기도가 30.79%. 그러니까 서울이 진짜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많다.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1792조, 경기도가 1551조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확 줄어들어요. 부산은 288조, 인천이 254조, 그 다음에 대구가 187조, 경상남도가 160조. 그러니까 대구를 보면 알 수 있죠. 경상남도가 대구보다 아파트 수는 더 많지만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 알아보셔 보세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송파구입니다. 자, 볼게요. 노원이 14만 2천 호, 그 다음에 송파가 13만 2천 호, 3위는 강동구입니다. 10만 6천 호, 그 다음이 서초구 9만 9천 호, 강서구가 9만 7천 호, 강남구는 13만 호 정도 되네요. 송파보다 조금 적네요. 자, 그래서 채수를 봤으니까 또 시가총액을 봐야지. 시가총액은 1위는 강남구입니다. 270조. 강남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270조. KB 시세 기준이에요. 그 면적의 KB 시세랑 그 면적의 아파트 호수를 곱한 겁니다. 곱한 걸 싹 다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송파구가 204조. 송파구가 이제 채수가 많으니까. 서초구가 189조. 그 다음부터는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양천구가 4위 90조. 그 다음이 영등포구, 그 다음에 강동구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겁니다. 서초는 비싼데 채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어디에 많을까? 요거를 한번 뽑아봤어요. 전국 시도 기준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여기가 바로 서울이다, 서울. 서울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에는 21만 5천 호 정도의 20억 넘는 아파트가 있더라. 그 다음에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14,000호밖에 안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23만 2천 호인데 그 중에 서울이 21만 5천 호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0억 이상 아파트. 자, 그러면 30억 이상은 얼마나 될까? 서울이 7만 4천 호, 경기도가 644호, 부산이 241호. 그래서 7만 5천 호 정도의 아파트가 30억이 넘더라. 생각보다 30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40억, 50억짜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싼 아파트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 이야기하는 게 서울에 7만 4천 호밖에 없어. 근데 맨날 그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평범한 서울 시민이 맨날 그 이야기 듣고 있는 거죠. 930만 명이 7만 5천 호 안에 드는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천형 84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적은 거죠. 원메일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0.1%도 안 되는 그런 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야. 일부러 그러는지도 언론이 조작한 걸 수도 있어. 야, 집이 비싸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30억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 74,500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구별로 한번 보면 제일 많은 데가 30.83%인데 강남구가 71,000, 송파구가 48,000. 송파구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냐 하면 송파구에는 아파트가 많아요. 대단지가 많아요. 잠실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헬리오시티도 있죠. 울산도 있고요.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남구가 70,000호, 송파구가 48,000호, 서초구가 48,000호. 그 다음부터 뚝 떨어지는데 용산이 12,000호. 용산은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억 이상 볼게요. 30억 이상은 강남구가 34,000호, 서초구가 23,000호. 놀라운 것은 송파구가 4위로 내려갔어. 5,800. 용산구가 올라왔어. 용산이 6,100. 그래서 용산은 주복도 많고 중대형 평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사실 중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 평형들이 많죠. 재건축가 나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84 기준으로 보면은 또 재밌는 데이터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전국에 30억 이상 아파트 46.7%가 강남구에 있다. 31.1%는 서초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남구가 241호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동별로 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억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잠실동입니다. 잠실동. 20억 이상. 잠실동이 23,000호. 잠실에 아파트가 많잖아. 14우리센츠, 트리지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대치동이 15,000호. 그 다음에 서초가 14,000, 반포가 14,000. 서초하고 반포. 서초 그러면 이제 우리 강남역에서 보면 강남대로에서 아래쪽이 서초동이거든요. 그쪽에 아파트가 많아요. 비싼 아파트가. 잠원동, 도곡동, 개포동 이런 순서다. 신천이 있는데 신천은 장미랑 주공 5단지랑 파크리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압구정동은 중대형이 많잖아요. 9,100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도 많아요. 여의도. 자, 그럼 이제 이게 30억으로 확 올려버리면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자, 30억 이상 동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반포가 1등입니다. 전국에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의 14.28%가 반포에 있더라. 그 다음이 대치다, 대치. 대치는 9,400호, 압구정이 8,900호. 압구정이 호수는 적지만 30억 넘는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포가 단연 1등이다. 반포는 신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포, 대치, 압구정, 잠원, 도곡, 서초. 서초구가 진짜 30억 넘는 아파트가 많다. 이런 겁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동은 어디일까요? 요거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억 이상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에요. 전체 시가총액이 아니고 30억 이상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에요. 30억이 넘어간 아파트들만 싹 더했을 때 시가총액이 가장 큰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남동입니다. 한남동이 1위고요. 압구정이 2위, 반포가 3위, 성수동이 4위입니다. 성수동이 의외죠. 성수동에 비싼 거 많잖아요. 성수동이 4위. 그 다음에 도곡 정자동입니다. 파크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천동, 서빙고동 이런 식으로 간다. 용산에 35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들이 이렇게 비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30억이 넘는 아파트가 75,000호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에 2천만 세대가 있다. 2천만 세대 중에 75,000세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0.35%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PIR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PIR을 자꾸 따지다 보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지방에 대기업이 있으면서 집값이 싼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럼 뭘 사게 돼요? 2천 사야 되고 4천 사야 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PIR을 보면은 일단 금리가 없고요.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이. 그러면 PIR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시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골. 그래도 시골로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있는데 소득이 높은데 이런데 해봐야 되니까 2천, 4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2천, 4천이 많이 올랐냐고.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비싼 아파트들의 PIR 한번 볼게요. 그렇게 0.35%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의 PIR. 자,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20만 8천 원 정도가 있고 평균 가격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은 29억 6천 정도 되는 거죠. 20억이 넘는 아파트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면 29억 6천, 거의 30억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자, 30억이 넘는 아파트는 7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39억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의 평균은 30억, 30억이 넘는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은 40억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서울에 소득 상위 10%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 버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인 부자들은 소득 신고 안 할 거 아니야. 근로소득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 근로소득 있죠. 연말정산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라는 걸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종합신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통합소득이라는 게 된대요. 통합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돈 버는 거. 우리 같이 이제 직장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소신고를 한 것만 한 거예요. 통합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합소득의 상위 10%가 18만 명이래요. 왜 18만 명이냐? 서울에 통합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18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니까 18만 명 정도가 서울의 소득 상위 10%예요. 서울만 딱 잘라서 통합소득 상위 10%는 18만 명이다. 서울의 상위 10%의 평균이 6억 7,500만 원. 이게 1년에 서울 소득 상위 10%가 1년에 6억 7,500만 원을 신고하고 그 사람들은 18만 1,000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18만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가격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 얘기가 뭐냐면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포 이야기하고 뭐 비싼 아파트 잠실 이야기하고 뭐 용산 이야기하고 그런 아파트들은 당연히 비싸죠. 근데 이제 KB에서는요. 담보대출 PIR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KB의 담보대출 신청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집 대비 그 사람들이 신고한 소득으로 가격을 나눠보는 거야. PIR 해보는 거야. 그러면 11.2. 그러니까 영끌로 집을 산다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끌 자체가 없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서도 있어. 그냥 내피셜인 거야. 내피셜.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야. 하락론자들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니까. 영끌 자체가 없다니까. 영끌로 어떻게 집을 사? 정부에서 40% 미만으로 하고 평균이 20%대라는데.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의 평균 PIR이 11년 동안 다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있지도 않은 영끌 가지고 섀도우 복싱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어쨌든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실제로 우리가 KB에서 대출 받아가고 집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1년치 소득에 해당하는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죠. 1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지 않냐.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 반을 쓴다고 그래도 반만 쓰고 반을 저축한다고 그래도 11 곱하기 2하면 22년치를 해야 되는데 30살 정도에 취직해서 22년 더 하면 은퇴할 때쯤이나 서울에 아파트 한 칸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무식한 소리야. 집을 구매하는 행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야. 자, 집을 소득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득으로. 대출받아 사는 건 맞는데 첫 집은 그렇게 살 수 있어. 부모님 도움으로 첫 집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갈아타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소득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산에다가 소득을 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소득 기준으로 11년이지만 실제 자산 가지고 있던 거. 옛날에 내가 집이 있었는데 집이 많이 올랐어. 거기다 대출 좀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10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통합소득 서울만 상위 10%가 6억 7,500만 원인데 아까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한 20만 채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합소득 상위 10%가 20억 넘는 아파트 20만 채 정도 사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평균이 한 30억 된다 그러잖아요. 30억. 그러면 6억 7,500만 원으로 30억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PIR이 4. 그럼 이분들이 3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40억이잖아. 40억? 그러면 7에 49니까 PIR이 6 정도 되는 거야. 6 정도.
30억 넣는 게 7만 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낮을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0억, 40억, 50억 하는 아파트들을 사는 사람들의 PIR은 극도로 낮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영끌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10일 정도에 사고 있고 보고서에도 그렇고 정부에서 DSR로 규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영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섀도우 복싱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영끌은 없다.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고 있고 PIR이 타에서 많아봐야 7, 8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휘둘리진 않겠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